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나는 아카마츠. 동네 폐차장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진학과 동시에 자취를 시작해 혼자 살고 있는데 어제 고향으로 내려왔다. 왜 내려왔냐고? 그러니까 형, 이젠 개인 가구점은 어렵다니까. 전직하라고. 시끄러워. 여긴 아빠한테 물려받은 가게다. 망하게 둘 순 없어. 이렇게 형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우리 아빠는 가구점을 운영했었고 예전엔 도시에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인터넷 쇼핑이 주류가 되면서 매출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다. 지금은 단골 손님이 의뢰하는 가구 수리 일만 간간히 들어오는 정도고 지난달도 적자였다고 한다. 형은 아직 젊고 손재주도 좋으니까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 뭐하면 우리 회사에 소개해줄 수도 있어. 우리 회사가 규모는 작아도 일하긴 편해. 사장님도 좋은 분이고. 그런 데서 일하느니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나아. 집 떠난 남동생한테 잔소리를 들으면서 일하는 건 노 땡큐다. 뭐라고? 해보겠다는 거냐? 자, 싸움은 밖에서 해라. 아휴,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사이좋게 좀 지내면 안 되겠니? 엄마, 특히 타치바나. 부모 공경하는 것도 좋지만 죽은 사람을 언제까지 붙들고 살 거야? 아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이도 마음 편하게 못 떠나잖니. 그래도 정말 가게도 그렇지만 차도 마찬가지야. 차? 그래, 얘가 아빠 차를 아직도 차고에 세워두고 있다니까. 뭐? 그거 이제 안 굴러가지 않아? 안 굴러가지. 아주 차를 모셔두고 있다니까. 타지도 못하는 차에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그게 뭐 어때서? 그 차는 내가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야.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물건 못 버리는 병 있는 사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얘 아카마츠, 너네 회사 폐차 작업도 하는 데지? 네가 견인해 가면 안 되니? 엄마 마음대로 그게 무슨 소리야? 아카마츠, 너 그런 짓 했다간 두 번 다시 이 집 근처에도 못 올 줄 알아? 뭐야? 어디서 집주인 행세야? 별 능력도 없는 주제. 뭐가 어째? 한판 붙어? 치, 답도 없구만. 잠깐 바람 좀 쐬고 온다. 치, 마음대로 하셔. 저녁 먹기 전까진 와야 한다. 아, 왜 나까지 쫓아내냐고. 하여튼 형은 저 불같은 성격이 문제야. 여보세요? 네, 그런데요. 네? 네. 네. 그런 일이. 알겠습니다.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엄마? 무슨 일이야? 타치바나가. 형이? 형이 뭐 어쨌는데? 방금 사고를 당했대. 뭐? 형, 왜? 무슨 이유에서든 너무 이른 죽음이었다. 난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고 그저 엄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장례식이 끝나고도 떠나지 않았다. 아카마츠, 밥 다 됐어. 지금 갈게. 처음엔 기운 없어 보이던 엄마도 요즘엔 드디어 다시 밝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이곳에 있을 이유는 충분했다. 하지만 왜 그래 엄마? 아니,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여긴 아빠한테 물려받은 가게다. 망하게 둘 순 없어. 생각해보니까 형이랑 마지막으로 한 대화가 그때였어. 평소처럼 말다툼을 하고 그게 끝이었어. 내가 그때 밖으로 나가려던 형을 붙잡았다면. 아카마츠! 왜 그래 엄마? 왜긴 왜야.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밥 한 그릇 더 줘? 주세요. 그래, 있잖아 엄마. 엄마는 가게 계속 하고 싶어? 글쎄, 가능하면 접고 싶진 않은데 이제 아빠도 타치바나도 없잖니. 난 그 두 사람처럼 손재주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 가구 수리를 할 수도 없고. 내가 물려받길 원한다든가 그렇진 않고? 너는 너만의 인생이 있잖니.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어. 그래? 가게도 그렇지만 차도 처분을 해야 할 텐데. 그치, 아빠 차. 옛날에
내 가족이 다 같이 드라이브도 했었지? 맞아. 아빠가 차를 참 좋아했지. 아빠가 직접 자동차 용품도 만들고 그랬잖아. 컵홀더 같은 거. 그랬었지. 타치바나도 그런 자기 아빠 손재주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것저것 곧잘 만들었지. 결국 실사용한 건 차박용 커튼 정도였지만 맞아. 그랬었지. 차에서 밥도 자주 먹었잖아. 운전 중에 흘리지 말라고 엄마가 주먹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것만 만들어줬잖아. 아, 그랬었지. 내가 생각해도 나 진짜 좋은 엄마였네. 왜 이러니. 꼭 이렇게 우울해진다니까. 폐차도 아직 못 부탁하겠다. 타치바나가 아직 거기 있는 느낌이 들어서. 형이? 응. 자주 거기에 혼자 틀어박혀서 서류도 읽고 그랬거든. 그랬구나. 여기도 오랜만에 오네. 내 차는 새 차고에 대니까. 진짜 아빠 차네? 오랜만이다. 형이랑 누가 조수석에 탈지 맨날 싸웠었지. 그 인간 어렸을 때부터 자기 멋대로였어. 결국 그런 성격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였네. 뭐지? 차 안에 서류? 안 잠겨있네? 오케이. 이건... 그곳에 있던 서류는 손글씨로 쓴 사업 계획서였다. 처음엔 아빠가 쓴 건 줄 알았는데 글씨체를 보니까 형이 만든 것 같았다. 뭐야, 생각보다 진지하게 했네? 그렇게 가게를 계속하고 싶었구나. 아빠한테 물려받은 가게를 접고 싶지 않다. 서류에 가득한 아이디어에서 형의 그런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난... 그러니까 형! 이젠 개인 가구점은 어렵다니까? 전직하라고! 난 형의 마음을 손톱만큼도 알아주지 못했다. 그래서 또 다투고 형은 집을 나갔고 그렇게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저건 형이 만든 커튼. 생각해보면 형이 뭔가를 만드는 일에 재미를 붙인 건 이 커튼이 시작이었던 건가? 형은 정말 금손이었지. 뭐든지 척척 만들어냈어. 내가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 것도 차 좋아하는 아빠 영향도 있었지만 형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집 떠난 남동생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일하는 건 노 땡큐다. 형이 그런 말 할 만했네. 싫다. 가게 문 닫기 싫어. 이대로 폐업해버리면 내가 형을 2번 죽이는 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저히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다. 여보세요? 사장님이시죠? 아카마츠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난 일을 관두기로 했다. 사장님은 내 사정을 들으시곤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퇴사하기까지 몇 달간 난 매일 밤 가구와 씨름하며 분해도 하고 수리도 하면서 감각을 손에 익혔다. 차엔 형이 남긴 설계도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걸 토대로 새로운 가구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가구 작업이 손에 익기 시작했을 때 난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사장님, 수리를 의뢰하러 오신 손님이 갑니다. 사장이 된 지 수년, 가게가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했다.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일도 훨씬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새로운 알바생도 뽑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저기요. 무슨 일이니? 저기 그 유명한 가구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안 되긴. 되지. 우와, 진짜 짱이다. 이거 앞유리로 만든 소파랑 엔진으로 만든 테이블이죠? 맞아. 나랑 친한 폐차장 사장님한테 해체해달라고 부탁해서 차 부품을 가구로 만들었지. 우와, 천장의 전등도 차 헤드라이트로 만든 거네요. 다른 가구들도 이 방 전체가 차 한 대인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 아빠 차였는데 그냥 폐차하기엔 뭔가 아쉬웠거든. 아, 그건 사장님 아이디어였어요? 아니, 오리지널은 우리 형이지. 차에서 발견한 사업 계획서에는
추억의 차량을 가구로 재탄생시킨다는 내용도 있었다. 분명 아빠 차를 보고 떠오른 생각이겠지. 그걸 내가 몇 년간 노력해서 실현한 것이다. 뭐 설마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지만 시작은 SNS였다. 내가 부품 가구를 완성한 그날에 엄마가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업로드했었다. 그 게시물이 상상 이상으로 바이럴되었다. 그 덕분에 방송에도 나오고 손님도 늘고 엄마한테 잘해야겠네. 프로키. 아빠. 아이고, 혼자서 막 가면 안 되지. 아, 이게 그 유명한 자동차 가구구나. 역시 굉장한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추억의 자동차를 가구로 만드는 작업은 아직도 예약이 꽉 차 있나요? 얼마 전에 작업 하나가 끝나서 여유가 생겼거든요. 예약하실 수 있어요. 실은 저희 집에도 할아버지가 타시던 고장난 경트럭이 하나 있어서요. 그냥 폐차하기엔 너무 아쉬워서.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작업하는 걸로 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가구로 개조하는 의뢰도 늘고 있다. 참고로 해체 작업을 담당하는 건 내 전 직장이다. 사장님도 새로운 고객층이 생겼다면서 좋아하셨다. 어디 보자. 다음엔 이 사업을 진행해볼까? 아카마츠? 엄마! 늦게까지 고생하네. 아직 안 자니? 응. 이제 궤도에는 올랐어도 그게 언제까지고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 형이 남긴 계획서도 보고 직접 고민해보기도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지. 그래, 듬직하네. 아니, 형이 작성한 계획서를 보고 든 생각인데 그 인간은 내 생각보다 100배는 더 고민하고 100배는 더 노력했었어. 형에 비하면야 난 아직 멀었지. 네 형은 그렇게 말 안 할걸? 전에 그랬거든. 그 자동차 부품으로 만드는 가구 말이야. 네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해냈대. 나를? 그래. 가끔 멀리서 네가 일할 때 지켜보다가 그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렇게 꼼꼼하게 일하는 회사라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 타치바나는 네가 노력하는 모습 다 지켜봤어.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럼 엄마는 이제 자러 갈게. 너도 너무 무리하진 말고. 응. 형, 나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줘. 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思い出の車を家具にしてくれるっていいサービスですね。私は車について詳しくないので廃車になったら解体された後どうなるのかわからないですが、ただ解体して終わるだけにならないっていうのは素晴らしいことです。車のままだと維持費も大変でしょうから、こうした形で残せるのは素敵な発想ですね。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いい話だな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